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커트 언어를 배워야 커트 무명자 탈출을 할 수 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글을 배워서 한글 단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문맹자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찾아볼 수 없는 1%대 미만이라는 거예요. 1%대 미만의 문맹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자, 그러면 미용이라는 것도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미용사들이 문맹자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미용의 문화가 발전되고요. 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었었던 건 뭐냐면 10년, 20년, 30년이 된 사람들도 요금이 정체가 돼서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커트 문맹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트 문맹자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용어를 알고 그 용어를 어떻게 돼요? 내가 마스터를 해서 손님들한테도 전달할 수도 있고 후배님들한테도 전달할 수도 있고 내가 구조그래픽을 그려서 그런 용어를 가지고 내가 커트한 걸 가지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그런 거를 우리는 구조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커트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여기 계신 분에서는 정원수 원장님이 진짜 그런 건 잘 아시죠? 그쵸? 그런 건 높이 한번 우리가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그죠? 박수 한번 내주세요. 진짜 너무 잘하십니다. 그쵸? 요즘에 그림을 그리면서도 어때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확실히 느낌이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걸 아마 보이시죠? 이제 이분이 이제 점점점 어디에요? 그걸로 살아갔어요. 이제 달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안 될 뿐이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지식들은요, 선을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그냥 자료 제가 드렸죠? 이거 그냥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글을 한 번씩 다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숙제합시다 왜 올리겠어요? 숙제합시다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잘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본인들이 발전이 없어요. 왜냐면 숙제합시다 이런 거 다 올리는 것도요, 그 내가 숙제합시다 올려놨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럼 정리를 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을 조금 탈피를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거를 습관화하시고 생활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명확하나 10년 뒤에 여러분 벤츠 탑니다. 진짜 명확하나 집 살 수 있어요. 그 지금보다 훨씬 월등하게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안 해놓고서 원장님이 같이 있기만 하고 교육만 받고 뭐 오늘 새 작품 하면 새 작품 받고 그거를 통해서 원장님 저 같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저 안 되고 있어요? 왜? 시키면 안 했잖아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걸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기만 했던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한 행동은 안 했다는 거죠. 숙제를 내주면 숙제한 것도 바로 뭐예요? 실천인데 그런 거 안 하셨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요, 오늘은 커트 베이직에 대한 언어, 커트 언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개발했던 걸 가지고 제가 계속 리플레이해서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표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냐면 주입식이에요. 주입식. 똑같은 거 무한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베이직이라는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주입식이에요. 주입식을 해서 그걸 내가 습관에 대해서 내 몸속에 완전히 혼연일체가 될 수 있게끔 계속 똑같이 리플레이해서 그걸 내 몸속에 깔아줄 수 있게끔 강의를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MMS가 추구하고자 하는 커트 교육 기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한반복. 사실 스타일 자꾸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독립미용실이나 이런 데에서 뭐 스타일 예쁘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 만들 수는 없어요. 거기에 창조적인 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감성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개개인 감성이 창조가 되어서 이제 그런 창조를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건 베이직이 목적이 뭐고 그걸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표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강의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듀에이션.
그레디에이션 4개가 있었죠. 그쵸? 아니 기본 4가지. 서양인이 말하는 기본 커트 4가지. 그쵸? 원행스가 있었고, 전대각이 있었고, 후대각이 있어요. 그쵸? 얘는 우리 뭐라고 해요? 원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원행스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그레디에이션은 뭐예요? 자, 얘네들을 수평이 있고요, 전대각이 있고요, 후대각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레디에이션 있죠? 그레디에이션에서 똑같이 수평이 존재하겠고요, 전대각이 존재하겠고요, 후대각이 존재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는요 0도, 얘네들은요 1도에서 89도. 그래서 이런 층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층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로우, 미디움, 하이 그레디에이션이 존재하겠죠. 로우 그레디에이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하이 그레디에이션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똑같이 모든 두피에서 두상에서 90도, 얘네들은 뭐예요? 세임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세임 레이어. 근데 동일한 각도, 동일한 길이가 분명히 필요해요. 동일한 길이. 세임 레이어는요 90도로 해서 다 세임 레이어가 아니에요. 동일한 길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동일한 길이가 꼭 나와야 돼요. 동일한 각도하고 동일한 길이가 나와야지 세임 레이어예요. 왜?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일한 각도에 동일한 길이, 이게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임 레이어예요. 자, 여기에 하이 레이어 90도예요. 90도. 그쵸? 하이 레이어에서도 뭐예요? 91도에서 179도까지. 179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이 레이어. 180도까지 얘기를 해요. 맨 탑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원넥스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동일선상이 있는 거예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네이프에 있는 모발과 탑에 있는 모발이 동일선상에 있는 층이 없는 0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넥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레디에이션은 1도에서 89도, 1도에서 29도, 30도에서 59도, 60도에서 89도까지 우리는 그레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위에 머리를 길고 밑에 머리를 짧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레디에이션이라는 거죠. 자, 세임 레이어는요 모든 길이가 다 동일한 각도에 동일한 길이. 하이 레이어는요 윗머리가 짧고 밑에 머리가 길다 그럼 무조건 다 뭐예요? 하이 레이어.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뭐가 차이나요? 지금 제가 얘하고는 전대각, 후대각이라는 걸 나눠놨어요. 근데 얘하고는 전대각과 후대각을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얘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얘에서 얘 나올 수 있어요? 얘는 후대각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지만 나눠놓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여기가 하이 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레디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하이 레이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레디에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각 섹션의 조마다 나눌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뭐예요? 후대각만 필요해요. 후대각만. 근데 작은 등만으로 큰 틀로 나눴을 때는 다 원넥스나 그레디에이션은요 전대각과 후대각이 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동일시하게 우리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각 존에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전체적인 틀에서 나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로우, 미디움, 하이 그레이션 나눌 수 있고요. 로우, 미디움, 하이 그레이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앞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도 존재할 수 있겠죠. 왜 뒷머리만 얘기를 해요?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서양 사람들은 맨날 다 뒷머리만 백에 있는 개념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거에서는 후대각에 대한 개념을 잘 얘기를 안 했었어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전대각 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옆에가 무거워야 되니까. 굳이 후대각 커트를 해서 앞에 있는 머리를 굳이 가볍게 만들으라는 개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잘 안 다뤄요. 앞에 층을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얼굴이 긴 장방형의 얼굴형이기 때문에 두글럭적한 동양인과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앞에 있는 가벼운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은 원네이스죠? 그쵸? 원네이스예요. 원네이스 무겁죠? 사각이에요. 근데 똑같이 전대각이면 어떤 라인 나올까요? 이런 라인 나오겠죠. 전대각이면. 이런 라인이 나와요. 전대각이면. 그쵸? 후대각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후대각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후대각. 수평, 전대각, 후대각이 나오겠죠. 자, 똑같은 원네이스라도. 그쵸?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건 원네이스 커트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똑딱이 단말 많이 나오잖아요. 똑딱이 단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똑딱이 단발을 많이 하고 전대각과 후대각, 특히 후대각 커트나 이런 거에서는 침 많이 안 내는 커트를 또 많이 구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똑같이 동양 사람도 똑같아요. 수평 단발보다는 전대각이 있고 후대각이 있어요. 그쵸? 근데 대체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수평의 단발은 거의 안 하고 전대각 단발과 후대각 단발은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전대각 단발과 후대각 단발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웠을 때는 원네이스는 그냥 수평과 그레디에이션은 수평으로 시작하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전대각과 수평과 전대각과 후대각을 이용을 해서 층을 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과 사실 이거는 별개이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원네이스 그레디에이션을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요즘 층을 많이 안 내고 하는 커트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커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응용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하면서 수술 안 치면서도 가볍게 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대각과 후대각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커트 기법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요즘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만든 기법인데요. 이런 기법에 우리가 27가지의 디자인이 있었죠.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자, 프론트에서도 이렇게 진행해서 전대각,
홈베이스, 리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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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즈. 그쵸? 전대각, 전대각, 리버즈, 전대각, 전대각, 리버즈, 수평, 수평, 홈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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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수평, 홈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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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수평, 홈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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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베이스. 그쵸? 여기다가 후대각, 후대각, 홈베이스, 포워드, 포워드 사이드웨스, 포워드 사이드웨스, 포워드 사이드웨스, 후대각, 후대각, 포워드, 리버즈. 여기서는 포워드, 이게 포워드고요, 포워드고요. 여기서는 리버즈가 되겠죠? 그쵸? 프론트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가지가 진행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뭘 볼 수 있어요? 수평, 전대각, 후대각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 없어? 네. 있죠? 여기에서도 사이드에서도 수평, 수평, 전대각, 후대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도 똑같이 수평, 전대각, 후대각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길이를 통해서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도 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도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큰 틀은 수평, 전대각, 후대각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틀로. 큰 틀로. 자, 전대각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컨케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후대각은 컨벡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여기에 컨케이브에 깊은, 완만한, 얇은, 깊은, 완만한, 얇은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평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나눴을 때 얇은, 완만한, 깊은, 얇은, 완만한, 깊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틀로 나눴을 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커트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깊은과 컨벡케이브와 컨벡스를 나눠지는 게 우리가 몇 가지가 또 있었어요? 147가지 디자인이 있었죠. 147가지의 디자인. 이게 바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사진 찍어도 돼요. 2차 가이드라인. 자,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중선에서 똑같이 정중선에서
1차 가이드라인에 컨케이브 7가지와 자 2차 가이드라인에 7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사이드에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할 수 있고요. 자 프론트에서도 똑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에서 49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41가지에서 147개의 디자인이 우리는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품을 뽑아내서 이걸 연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선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선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키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에 개념 자체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중선에서 나오는 선과 사이드에서 나오는 선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죠. 동일하게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자 단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커트예요. 컨케이브죠. 1차 가이드라인 컨케이브예요. 컨케이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2차 가이드라인 컨케이브예요. 컨케이브는 얘를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컨케이브예요. 그죠? 근데 백에서 보는 시각적인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컨벡스예요. 컨벡스. 얘는 사이드에서 보는 입장. 사이드 관점이고요. 얘는 백의 관점이에요. 그쵸? 백에서는 컨벡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겠네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컨케이브죠?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앞에서 봤을 때는 컨벡스가 나오는 거죠. 컨벡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은 컨벡스인데 여기다 선을 하나 줬어요. 이렇게 선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다시 컨케이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이드 변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는 거죠. 사이드는 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멍하죠? 왜 멍할까? 공부는 너무 오래 하셨는데 그쵸? 이해하는 사람 이해해. 왜 멍할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노트 정리 안 하셔서 그래요.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관리한 지. 내가 선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선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노트 정리를 안 하니까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요 내 탓이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해가 못 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그만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머릿속에 탁 나와야 돼요. 왜? 한 가지 관점이 나왔으면 이 관점에 대해서 백과 사이드, 프론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벌써 내 머릿속에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벌써. 왜? 그러니까 고객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백에서 나오는 관점,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선을 그려서 그린 커트를 구성했다 그러면 전반적인 느낌을 내가 벌써 백은 어떻게 나올 것이고 프론트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머리가 속에 한 5초에서 10초 안에 확 아니 늦어도 1분 안에 늦어도 생각하면서 1분 안에 나왔어야 돼요 벌써. 백에서 보는 관점과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건 내가 머릿속에 벌써 구상이 되게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트레이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런 거에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요. 응?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습관화 되셔야 하는데 그런 습관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왜? 분명히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그러니까 백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사이드와 프론트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사이드를 항상 그려놓는 거예요. 왜? 사이드에서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는요, 백과 프론트에 관련된 거에서는 바로 내가 예측을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사이드 쪽을 먼저 생각하고서는 백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사이드에서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백에서 관점만 보일 수 있어요. 백에서는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사이드에 그냥 못 그리잖아요. 백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커트했어요. 사이드 어떻게 커트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커트했어요. 사이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층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층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층이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파먹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사이드만. 제가 이런 커트 많이 하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파먹어요. 뒤에서 백했을 때는 콘케이브 커트예요. 콘케이브 커트예요. 근데 옆에서 여기만 제가 파요. 여기만. 그럼 나중에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런 라운드가 나와요. 이런 라운드. 이런 식으로. 근데 사이드 이렇게 되면 사이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프론트도 모르고요. 그 대신에 프론트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전반에 프론트하고 사이드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내가 볼 수 있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은 사이드 관점, 백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 또 하나를 더 넣는다면 탑에서 보는 관점. 우리 이제 구조 그래픽 그리려고 그러면 옛날 구조 그래픽들은 다 이렇게 그려놨었어요. 5개를 그려놔요. 5개. 양쪽 사이드 관점을 그려놓고요. 탑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 백에서 보는 관점 이렇게 해서 5개를 그려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조 그래픽이 다 그리라고 나와요. 원래 그게 정식적인 공부였었어요. 하나의 커트를 가지고 5개의 도해들을 그리라고 나와요. 하나의 커트를 잡는 거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우리는 많이 트레이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요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자, 요거 먼저 하고서 좀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원닝스 커트 했죠. 원닝스에서 프론트 커트하는 거에서 3가지 방향성 우리가 커트해서 했죠. 호리존탈 가는 거하고 호리존탈, 버티컬, 다이아고널, 버티컬 커트하는 거에서 콘케이브 단발을 했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에 대한 개념을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레이어가 사실은 우리는요 수평, 전대각, 후대각, 사실 이 커트는 이게 전부예요. 우리 여기다가 원닝스 있었죠. 저기 그래듀에이션 있었죠. 층을 내는 거 있었죠. 층 내는 거. 이제 우리가 커트가 힘든 건 왜 힘들어요? 커트가 힘든 이유는 레이어가 발생이 되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뭐 때문에? 4가지 위험지역 때문에요. 4가지 위험지역. 어디? 4가지 위험지역 뭐예요? 프론트, 관자놀 존, 사이드 원존, 메인 사이드 포인트. 얘는 때도 그래요. 두상을 이렇게 봤을 때, 두상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프론트에 문제가 생기고 관자놀에 생기고 사이드본에 생기고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이런 4가지 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백에서 모발의 분포량이 많고 사이드는 모발의 분포량이 적어요. 생기면서 발생이 되는 요 부분에서 빈 공간, 요 빈 공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 제일 큰 문제가 발생돼요. 이 빈 공간 때문에. 그래서 커트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꾸 파먹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백의 커트는 별로 안 힘든데 사이드 얘가 제일 힘들다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여기가 제일 힘들다고. 이 사이드 커트 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 빈 공간 때문에 그래요. 빈 공간을 어떻게 컨트롤할 줄 잘 몰라서. 그래서 이 위험지역 4가지 위험지역만 제대로 알고 그거를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뭘 할 거냐면 이 레이어예요. 레이어 층을 내는데 레이어 층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상하에 대한 개념 가지고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할게요. 상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좌우에 대한 개념도 좀 논의를 좀 할게요. 좌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게요. 층을 낼 때 좌우 우리가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수평이 있고요. 죄송해요. 목말라. 없는데? 저 있는데. 자, 먼저 할게요. 자, 전대각이 있고요. 후대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모르겠어. 사각이요. 사각이 문제라는 거죠. 자, 두산은 근데 자 보세요. 사각이면 떨어지는 선에서 가운데 머리는 짧고 양쪽의 머리는 길어져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가운데 머리는 짧아지고요. 양쪽에 있는 머리들은 길어져요. 똑같이 얘도 가운데 있는 머리는 짧아지고요. 양쪽에 있는 머리는 길어져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 차이는 뭐냐는 거죠. 얘네들은 직선이에요. 얘는 라운드, 곡선이에요. 뭐냐 이거죠. 얘네들은요 고정이에요. 얘네들은요 이동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무슨 고정이에요? 좌우 고정. 얘네들은 좌우 이동이에요. 그 대신에 얘네들은 포지션을 보자는 거예요. 포지션. 이렇게 가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가요. 얘네들은 포지션 자체가 곡선이에요. 얘네들은 포지션 자체가 직선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가 몸의 이동이, 다리 이동이 라운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직선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모발에 떨어지는 개념 자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두상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처럼. 두상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떨어지는 선은. 그렇겠죠? 라운드처럼 생겼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의 이동이 직선으로 갈 것이냐, 좌우 직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 수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라운드로 갈 것이냐.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뭐예요? 시각적인 수평이에요. 얘네들은요 두상 공면의 수평이라는 거죠. 두상 공면의 수평. 시각적인 수평과 두상 공면의 수평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전대각인데 그냥 직선이에요. 얘네들은 뭐예요? 곡선이에요. 얘네들은 뭐예요? 시각적인 전대각이에요. 시각적인 수평 대각, 시각적인 대각 직선이에요. 얘네들은요 시각적인 곡선이에요. 두상공면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후대각도 직선으로 갈 것이냐 라운드로 갈 것이냐. 어떤 게 머리가 더 길어질까요? 길어지는 거. 직선으로 가는 게 길어져.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길다, 짧다. 왜요? 라운드니까. 얘도 똑같죠. 얘는요 길다, 얘는요 짧다. 똑같은 전대각입니다. 얘네도 똑같이 얘네들도 뭐예요? 길다, 짧다예요. 그쵸? 그 대신에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요 볼륨 업이 돼요. 얘네들은요 볼륨 다운이 돼요. 아무래도 머리가 길어지고 퉁퉁이 머리가 쌓이는 머리카락이 많아지면서 볼륨이 더 많이 살겠죠? 그쵸? 수평, 전대각, 후대각이어도요. 그러겠죠? 자, 얘도 볼륨 업,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좌우의 움직임은 어때요? 움직임은 얘네들은요 거칠다, 부드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좌우에 대한 개념이에요. 좌우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이에요. 좌우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상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상하에 대한 개념. 좌우만 알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머리 다이셔널 것들은 좌우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상하에 대한 개념만 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겠죠. 상하에 대한 개념에서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선은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는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층의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쵸? 그러면 지금 다 뭐에 있어요? 상하 컨케이브가 나와요. 컨케이브. 컨벡스를 만들고 싶어요. 컨벡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뒤를 똑바로 한다 그러면 한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나눠주고 이쪽에서 하나 나눠주고 이쪽에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쵸? 대각 아래로 하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쵸? 자,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훨씬 더 많은 선들이 나오겠죠? 이건 프로 정리.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기준선,
기준선하겠죠. 얘네들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런 전반적인 그 기술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서 이제 코드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상하에 대한 얘네들은 상하 컨벡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뻗치고 여기 뻗치는다는 얘기예요. 뻗치긴 하는데 뻗친다. 근데 그 얘기는요 뭐예요? 볼륨 업, 볼륨 다운이에요. 볼륨 업, 볼륨 다운이에요. 급격하게 하면서 뻗치죠? 얘도 뻗치죠? 라운드가 안 나왔으니까 뻗쳐요. 그 대신에 온도가 급격하게 가벼워지니까 5번은 급격하게 무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온도 부분이 가볍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급격한 무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 5번은. 그 대신에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얘네들은 볼륨 업이에요. 다 전체적으로. 그 대신에 뭐예요? 안으로 들어간다.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죠? 얘네들도 똑같이 다 똑같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코드를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제일 무거운 게 어떤 거냐면, 제일 무거운 게. 제일 볼륨이 많이 사는 거. 자, 얘네들은 지금 다 뭐예요? 컨벡스죠? 깊은 컨벡스. 얘네들은요 완만한 컨벡스. 얘네들은요 얇은 컨벡스예요. 그래서 얘를 잘못하면 밑에 뭐다 뻗칠 수도 있어요. 왜? 온도가 가볍다, 오버가 무겁다. 층이 많아지니까.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상하에서 하로 커트를 많이 진행하면 층이 많아진다. 그래서 얇은 컨벡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층이 적게 졌어요. 언더로에서 층이 적게 했어. 그러면 컨벡스가 깊은 컨벡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무거운 컨벡스가 생기고 볼륨이 굉장히 많이 드는 컨벡스가 생기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머리들은요, 머리 숱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 숱이 많은 사람. 근데 떨어지는 선은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에 떨어질 거예요. 여기 똑같이 여기에 떨어질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 떨어질 거예요. 길이는 똑같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똑같은 길이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런 선이 생길 거고요, 얘는 이런 선이 생길 거라는 거죠. 똑같은 길이를 했을 때도, 동일한 길이를 진행했을 때도 얘가 훨씬 더 가볍고 얘는 무거운 볼륨 업이 된다는 얘기. 얘네들은 볼륨 다운이 되고요. 똑같은 커트 방법이었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해서 미용실에서 그냥 막연하게 위에서부터 자르는 사람도 있고 언더만 자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위에서부터 내리는데 층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알지는 못하고. 그런 개념도 알 상관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MMS는 커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알아야지 우리 MMS가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MMS는 위대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론을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뤄보지 못했던 이론을 우리는 다 공부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 MMS는 대단하다고 좀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세요. 전 세계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잖아 지금. 우린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이제 뒤로 백에서 뒤로 똑바로 하고 대각 아래로는요 언더로 커트를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오버에서 언더로 커트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버에서 언더로 커트를 할 때.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림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가면서요. 변환이라는 걸 활용을 해요. 변환. 그래서 오버 빗질에서 언더 빗질로 변환을 해요. 오버 빗질에서요. 언더 빗질로 어디서? 크레스트에서. 두상공의 가장 넓은 크레스트 지역에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떨어지는 선이 요런 라인이야. 요런 라인. 자, 얘는요. 얘는 처음부터 오버 빗질로 시작해서 오버 빗질로 끝나요. 여기도 오버 빗질이에요. 언더 빗질을 아예 안 해요. 언더 빗질을 안 하다 보니까 얘가 제대로 내가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직선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요,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뒤집어져요. 이 부분이 이제 변환하는 지점인데 변환을 못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언더 빗질을 하는데 손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하셔서 오버 빗질을 해서 오버 빗질을 했어요. 오버 빗질을 했어요. 변환은 하긴 했지만 언더 빗질을 해서 손가락이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손가락이 고정이에요. 손가락 고정.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다 뭐가 나요? 이런 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뻗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패턴이 이 패턴이에요. 미용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패턴. 버티컬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오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번에 그 MMS 2기팀 강사들 팀에 제가 이거 시켰거든요. 아, 맨날 하는 건데도 이걸 더 힘들어하대? 제일 힘들어하대? 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숙여야 되는데 이걸 안 숙이더라고. 여기서 그냥 말아버려요. 그냥 다 이렇게 내려가요. 네, 허리 숙이는 걸 되게 싫어해. 미용사한테 허리를 숙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하에 대한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깊은, 완만한, 얇은, 이게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치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원리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진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요. 오늘 할 거는 오늘 할 거는